평양을 잃고 한양에 집결한 왜군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권율이 독성산성에 잔여 병력을 남겨놓고 명군과 합세해 한양을 치기로 하고 행주산선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때 고양시에 있는 벽제관에서 명군과 왜적이 격돌을 하였는데 명군이 대패를 했다. 이에 사기가 다시 오른 왜군들이 행주산성에 조선군이 있음을 알고 3만 대군을 이끌고 행주산성을 공략하기로 했다. 행주산성은 비록 큰 산은 아니지만 뒤쪽에는 큰 강이 있고 옆으로도 작은 강이 있어 천혜의 요새였다. 권율은 비록 석성은 아니지만 경사 30도에 토성이 있으니 이만하면 능히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였고 병사들을 쉬게 했다. 그런데 조방장 조경은 권율이 잠시 출타한 틈을 타 병사들을 동원해 밤새 목책을 세웠다. 이에 권율이 조방장 조경을 크게 질타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전투의 목책이 큰 역할을 하였다. 급히 전령이 왜군들이 가까이 진군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다. 무려 3만 대군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다. 참전한 왜장들이 그 당시 최고의 장수들이 다 모였다는 것이다. 우키타 히데이에, 코바야카와 타카카게, 고니시 유키나가, 구로다 나가마사, 모리 히데모토, 안코쿠지 에케이 등 도요토미 히데요시 휘하의 최고의 장수들이 이 전투에 참전한 것이다. 우키타 히데이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아들이었는데 그가 총대장이었다. 명군과 함께 한양 탈환을 목적으로 행주산성에 진을 친 권율은 오롯이 이 대군을 상대해야만 했다. 무려 3만 대군이 행주산성 앞 벌판에 진을 치니 그 군세가 어마어마했고 3천의 병력으로 무려 10배에 달하는 대군을 상대해야 했으니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허나 이미 이치대첩에서 한번 대승을 거둔 터였고 조선의 병사들도 전투 경험이 축적돼 있어 권율은 해볼 만하다 판단한 것이다. 방어하는 전투와 공성 전투는 천지 차이였고 거기에 평지도 아닌 급경사에 비록 토성이지만 그것 또한 성벽이었고 할 수 있는 방어책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위에서 아래로 가해지는 공격은 중력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배가 된다. 화포뿐만 아니라 화살, 돌, 목책, 거기에 마름쇠까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오르막을 올라가는 것도 힘든 데다 위에서 공격하는 각종 무기들과 돌덩이, 각종 포환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일본군은 1군, 2군, 3군으로 먼저 대공세를 시작했다. 1군은 고니시, 2군은 이시다 미치나리, 3군은 구로다 나가마사가 맡아 송공세를 펼쳤다. 이에 조선군은 대완구에 쏘는 비격진 전리로 지축을 흔들어 놓았고 계속 밀고 오는 일본군에게 화차에서 쏘는 총통기, 각종 화포를 동원해 밀집한 곳에 대량으로 쏟아부었다. 거기에 화살과 투석기에서 날아가는 거대한 돌덩이는 산 경사만을 타고 올라오는 왜군들에게는 치명적이었고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체들에 막혀 주춤되는 일본 군들에게는 승자청통에서 발사되는 탄환이 비처럼 뚫고 들었다.
아비규환이었다. 물론 왜군들에게는 도총이 있어 정확성이 있었지만 총통에서 난사되는 조란탄 수백 발은 제압사격으로는 그만한 게 없었고, 비격진 전류 또한 시한폭탄과 고폭탄의 성격을 갖춘 것으로 살상력이 엄청났다. 1군, 2군, 3군이 속절없이 무너지자 총대장인 우키타 히데이에가 4군을 이끌고 직접 공략에 나섰다. 일본군은 넓게 펼쳐진 곳에서 조총부대와 창창부대가 조화를 이루어 백병전까지 이르면 당할 재간이 없을 정도로 단병 접전에 능했다. 외란 초기 조선 최고의 명장 신립은 기마부대로 외병들과 탄금대에서 맞붙었는데 대패를 당하였다.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쓰던 전투 방식을 일본군에게 그대로 적용했는데 왜군들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 조총의 창창부대 단병 접전에 능한 그들에게는 먹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요새는 달랐다. 그것이 천의 유세든 인위적인 성이든 잘 준비된 무기와 조직, 군율의 기만을 둔 장수의 지략에는 싸움의 양식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명군에게 승전한 그 오만함에 숫자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이다. 속절없이 당하기만 하고 물러서기를 여러 번 하자 일본군들이 마지막으로 총공세를 했다. 그러나 그것은 또다시 사지로 군사를 내무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총통기와 차에는 승자 총통이 수십 개가 한 번에 발사된다. 승자 총통 하나에 조란탄이 무려 15발이 발사되는데 총통 수십 개가 동시에 발사되면 벌집이 되는 것은 당연하였고, 거기에 대형 총통에 조란탄을 넣어 발사 시 수백 발이 날아가 타격을 주었다. 그것이 가까이 근접할수록 그 위력은 배가 되기 때문에 수십 명씩 꼬꾸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왜군들은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또한 조선은 활의 나라였다. 수백 보 떨어진 관역을 목표로 훈련된 궁수들은 100보 정도에서 군집으로 달려드는 왜구쯤은 손쉬운 표적이었기에 도성, 목척에 다다르기도 전에 수없이 꼬꾸라졌다. 이치 전투에서 패한 외장 고바야카와 다카카게는 7군을 지휘하였는데 그는 노련한 장수였다. 승병들이 맡고 있는 서북쪽을 공략, 목채까지 넘어서고 있었다. 또다시 대적하는 권율에게 이번만큼은 단단히 복수를 벼르고 필사적으로 성을 공략했다. 그러나 조선군의 막강한 저항과 활약에 더 이상 진척이 없고 사상자만 늘어갔다. 새벽부터 시작된 전투가 어느새 해가 넘어가고 있었고 조선군에게도 화살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다. 수없이 죽고 고꾸라져도 계속 밀고 들어왔다. 목책을 넘어서서 밀고 밀리기를 수차례 반복, 죽을 힘을 다해 서로 얽혀 싸우기도 했고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화살이 떨어진 궁수들은 돌을 아래로 내던졌고 남은 비격진 전류에 불을 붙여 아래로 굴리기도 했다. 사력을 다해 싸우고 있을 때 마침 조선군 배 선단이 성을 따라 성을 향해 오고 있었다. 충청수사 정거리 화살 수만 발을 싣고 왔는데 때마침 좋은 선 수십 척이 지나가는 바람에 수군들이 합세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가뜩이나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진척이 없는 상태였는데 거기에 원군까지 몰려오니
드디어 왜군이 퇴각을 하기 시작했다. 일본군 총사령관 우키타는 직접 사군을 이끌고 성을 공략하였는데 그 깃발과 화려함으로 인해 멀리서 눈에 띄었다. 이에 그곳에 집중 화력을 퍼부었는데 그가 부상을 당해 일본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면서 후퇴를 하기 시작했다. 대승이었다. 무려 일본군 최고의 장수들로 구성된 3만 대군을 격파한 것이다. 이 전투로 인해 일본군은 한양주둔을 포기하고 남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전투로 인해 1년 후에 권율은 도원수가 되었다. 그가 전군을 통솔하는 자리까지 오른 것이다.